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권리요? 상국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주마랑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혼한 남자와 사귀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아침 6시 정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합니다. 30년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죠.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고 밥을 퍼고 국을 끓입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움직임들입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상국이 신문을 펼쳐들고 앉아 있습니다. 정희가 상을 차려놓자 상국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합니다. 내일 회식 있어. 늦을 거야. 그뿐입니다. 감사 인사도 안부 인사도 없습니다. 정희는 작은 한숨을 삼키며 자신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말입니다. 바로 정희의 생일이거든요. 하지만 상국은 올해도 어김없이 잊었습니다. 벌써 5번째입니다. 처음엔 서운했고, 2번째엔 화가 났고, 3번째엔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체념입니다. 진수는 부엌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살이 된 아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어머니의 씁쓸한 표정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아려옵니다. 엄마,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정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괜찮아. 뭐 원래 그런 사람이잖니. 기대도 안 해. 상국은 여전히 신문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척합니다. 오전 10시 정희는 장보러 동네 시장에 나섰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과일 가게, 반찬 가게를 들릅니다.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죠. 어머, 정희야.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희가 돌아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미경입니다. 오늘 내 생일이잖아. 진짜 깜빡할 뻔했네. 저녁에 뭐해? 미경의 밝은 목소리가 정희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뭐. 별거 없어?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케이크라도 먹자. 남편분도 모시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회식 있다고 하네. 미경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정희의 처지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동네에서 소문이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혼자서 점심을 먹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합니다. 진수는 회사에 있고 상국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후 2시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옛날 진수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는데 말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상국이 이렇게 냉랭해진 게 말입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다정했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니 모임이니 하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잘못이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음식을 잘못했나, 말을 잘못했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매력이 없어진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나였죠. 정희의 일상은 여전히 무채색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만큼은 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변화를 예감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인데
아무도 챙기지 않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작은 케이크라도 사서 가려고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지하 식품관에서 케이크를 고르고 있던 진수는 우연히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상국의 손에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거든요. 진수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상국은 카페 코너로 향했고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진수가 보기에는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서연아, 미안해. 조금 늦었지? 상국의 목소리는 집에서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다정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요즘 많이 힘들죠? 서연이라고 불린 여자가 상국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이건 너만을 위한 선물이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진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생일은 까맣게 잊으면서 다른 여자에게는 비싼 선물을 사주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서연은 선물을 받으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집에서는 괜찮을까요? 부인분이 알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상국의 대답에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진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지, 아버지를 추궁해야 할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정희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든 진수를 보고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엄마 생일인데 제가 챙겨야죠. 정희는 고마워하며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케이크 위의 촛불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소원 빌어요, 엄마. 정희는 눈을 감고 잠시 무언가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국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보더니 무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진수의 말에 상국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깜빡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형식적이었고 축하 인사도 없었습니다. 상국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케이크를 정리했습니다. 괜찮아. 너라도 챙겨줘서 고마워. 진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까 본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여자에게는 그렇게 다정했으면서 정작 집에서는 이런 식이라니. 엄마, 아버지가 요즘 어떠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뭐 나이 들면서 그런 거겠지. 정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진수는 어머니도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이 엄마 생일은 몰라도 저 여자 생일은 기억하는구나.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진수는 여전히 그날 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서연이라는 여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정희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새로 생긴 커피숍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했는데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진수가 본 바로 그 여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국의 표정은 집에서 보여주지 않던 부드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상국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커피숍 밖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이제 알았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국도 서연의 시선을 따라 밖을 봤습니다. 정희를 발견한 상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걷는 내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자신을 속이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1시간 뒤 상국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도 이상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찍 왔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국은 대답 없이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적막한 분위기였습니다. 정희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가 참았습니다. 여보. 결국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국은 젓가락을 든 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커피숍에서 만난 그 여자분, 누구인지 물어봐도 될까? 상국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까 커피숍에서 봤어. 당신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국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알 필요 없다니? 당신 아내인데. 아내라고 해서 내 모든 일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상국의 차가운 말투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남편은 처음 봤습니다. 그럼 회사 동료야? 그런 거 따지지 마. 별일 아니니까. 상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희 혼자 식탁에 남겨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한때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말입니다. 새벽 3시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느낀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일찍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회사를 일찍 나온 것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진수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부어 있었거든요. 혹시 아버지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를 어머니가 알게 된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상국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다는 핑계였지만 이제는 정희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수 역시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1년이 흘러 정희의 또 다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6번째로 남편이 잊을 생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진수가 비밀리에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진수는 지난 한 달 동안 정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특별한 생일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미경 이모, 엄마 생일 파티 도와주실 수 있죠? 물론이지. 정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뭐든지 도울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모두들 정희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외도는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의 생일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희가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은 당당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상국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정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를 기세에 눌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은 거리낌 없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 서연이에요. 상국 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서연의 직설적인 말에 정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줌마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커피숍에서 봤잖아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아줌마가 사인해 주셨으면 해서 왔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권리요? 상국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줌마랑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혼한 남자와 사귀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리고 상국 씨도 이 결혼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고 있어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요? 상국 씨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그때 정희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희의 손이 너무 떨려서 잡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서연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가요. 제발 나가세요. 정희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연락드릴게요. 서연이 나간 후 정희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들이 지금의 자신 같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마음 말입니다. 그때 진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가 왔어. 이혼하라고.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내 아버지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믿으세요. 제가 뭔가 계획이 있어요.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만큼은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진수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그동안 어머니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국이 출근하며 평상시처럼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을 거야.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수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방문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아버지와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상국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그리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거실에는 진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하죠. 진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국은 넥타이를 풀며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뭔 이야기? 서연이라는 여자 말이에요. 상국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진수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제가 다 봤어요. 백화점에서 선물 사주는 것도,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도. 상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내가 알 일이 아니야. 엄마한테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이혼하라고. 진수의 말에 상국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정희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시키든 안 시키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건 사실이잖아요. 바람이라니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야. 상국의 대답에 진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 서연이와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예요? 30년을 함께 산 엄마는? 상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솔직히 말할게. 내 엄마와 나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같은 집에 살고 있을 뿐이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사랑? 정희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한 거야. 습관처럼 살아온 거라고. 진수는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한테 엄마가 뭐예요? 30년을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엄마가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고마움과 사랑은 다른 거야.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상국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넌 모르는 일이 많아.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단순하든 복잡하든 바람 피우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서연이를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너는 몰라. 진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니. 그럼 이혼하세요. 당당하게. 그럴 생각이야. 서연이와 새 출발하려고. 엄마는 어떻게 되는데요? 정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오히려 나와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좋을지도 몰라.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이기적인 논리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 취급은 하고 사세요. 엄마를 뭘로 보는 거예요? 과격하게 말하지 마라. 나도 정희에게 미안해하고 있어. 미안해한다고요? 그럼 그 여자와 헤어지세요. 그럴 수는 없어. 서연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상국의 말에 진수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정말 역겹네요. 당신 같은 아버지 둔 게 부끄러워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소리에 정희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정희는 두 사람의 긴장된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나가요. 진수가 갑자기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런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새 출발해요. 정희는 갑작스러운 진수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진수야, 갑자기 무슨... 엄마, 저 믿으세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진수는 어머니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상국은 거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 상국이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진수는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진수를 따라 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우리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만큼은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집을 나온 모자는 진수의 작은 원룸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없이 보내는 밤이었거든요. 진수 역시 어머니 걱정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집을 구해볼게요. 우리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요. 진수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집은 내 아버지 명의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진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습니다. 월요일 진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어머니 혼자 원룸에 남겨두기가 걱정되었지만 정희는 괜찮다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다녀오렴. 엄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나이도 이미 많은데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웃 미경이었습니다. 정희야, 너 어디 있어? 어제부터 집에 아무도 없던데.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정말? 그럼 지금 어디 있는데? 진수 집에 있어. 아이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
우리 집으로 와. 당장. 미경의 따뜻한 마음에 정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편 진수는 집을 보러 다니면서 동시에 다른 계획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 파티 준비였습니다. 미경 이모, 엄마 상황 들으셨죠? 응, 방금 통화했어. 정말 너무하다. 너희 아버지가. 그래서 생일 파티를 더 특별하게 하려고 해요. 엄마한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진수는 마을회관을 예약했습니다. 정희가 예전에 자원봉사를 했던 곳이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습니다. 정희 엄마 생일 파티에 꼭 와주세요. 힘든 시기에 격려가 필요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모두들 정희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진수는 특별한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 영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사진, 진수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추억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외도 증거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 서연과 함께 있는 모습들을 캡처한 영상들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해. 아버지가 더 이상 엄마를 무시하지 못하게. 진수의 계획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만들고 앞으로 어머니를 제대로 대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진수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어서 정희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새 집 구했어요. 보러 가실래요? 정희는 진수와 함께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둘이 살 거예요, 엄마. 진수야, 이 집값이 얼마나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진수는 그동안 모은 돈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시고. 정희는 마당의 작은 화단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엄마는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날 저녁 진수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마을회관으로 오세요. 엄마 생일입니다. 상국은 문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진수가 무슨 계획을 세운 건지 짐작이 안 되었거든요. 목요일 오후 진수는 마을회관에서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정희가 정말 좋아할 거야. 당연하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진수는 어머니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특별한 곳에 가실 준비하세요. 어디를 간다는 거야?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정희는 진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두 사람은 마을회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들어가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을회관 문을 열었습니다. 곧 정희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마을회관 문이 열리는 순간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정희 생일 축하해요. 정희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자원봉사를 했던 동료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진수야, 이걸 언제?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올해는 정말 특별한 생일로 만들고 싶었어요. 회관안은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정희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정희님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도 보였습니다. 정희야,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사람들의 따뜻한 축하 인사에 정희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 알았을까요? 미경아, 너도 이 일에 한몫했구나. 당연하지. 우리 정희 생일인데 뭐. 그때 진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진수야, 내 아버지는 어디 있어? 미경이 물었습니다. 진수는 시계를 보며 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바로 그때 회관문이 열렸습니다. 상국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와서 앉아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국은 어색하게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진수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사진, 신혼 시절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와, 정희 정말 예뻤네. 신랑도 잘생겼어. 상국은 불편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수가 태어났을 때 첫돌, 입학식, 가족여행 등 행복했던 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추억에 잠겨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정말 좋은 엄마였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데 영상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족 사진에서 상국의 표정이 점점 무뚝뚝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정희님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진수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상국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백화점에서 상국이 서연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설마. 상국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모습이 찍혔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서연과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건 최근에 촬영된 영상들입니다. 정희님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모습입니다. 회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저런. 정희 모르게 저런 일이. 정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진수야, 이건. 엄마,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국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서연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정희는 당황해서 진수를 말렸습니다.
진수야, 이제 그만해.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당당해지셔야 해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상이 끝나자 회가 나는 정적이 흘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상국에게 쏠렸습니다. 상국은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말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과하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수야, 30년을 헌신한 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나요? 상국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회관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상국이 연락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서연은 분위기를 파악하고 당황했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우리 아버지와 바람 피운 여자예요. 진수의 말에 사람들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상국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서연을 따라 회관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국과 서연이 나간 후 회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미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모두들. 이런 일로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 맞아, 정희.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에 정희는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진수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정희를 둘러싸고 위로했습니다. 누군가는 케이크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정희야, 오늘부터 진짜 내 생일이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미경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와 진수는 진수의 원룸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수야, 오늘 일 너무 과했던 거 아니야? 엄마, 그래도 이제 모든 게 정리됐잖아요.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일 새 집으로 이사 가요. 거기서 정말 새로 시작해요. 그래, 그러자. 정희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와 진수는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미경을 비롯한 이웃들이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정희야,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새 집의 작은 부엌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응, 정말 좋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정희는 마당의 작은 화단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되면 여기에 꽃을 심고 채소도 기를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고 싶었던 일들 말이에요. 하고 싶었던 일이라.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30년간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왔거든요. 예전에 꽃꽂이 배우고 싶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랬지. 진짜 오래된 꿈이네. 다시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새 집에서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난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엄마, 당연한 일이에요.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올해 생일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앞으론 제가 매년 챙길게요, 엄마. 정말 특별하게.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상국은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정희의 흔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희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국은 그것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후 상국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국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생일을 위해 뒤늦게 사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케이크 위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나간 시간들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국은 혼자 앉아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언제부터 정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그녀의 사랑을 무시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자신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이세요? 옆자리 수강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오랜 꿈이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이제야 제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정희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마당의 화단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진수가 퇴근 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진짜 내 시간을 갖는 것 같아.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 둘이서 말이야.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